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웹툰 왜 재밌나? 히어로 킬러 편으로 제가 돌아왔고요. 히어로 킬러란 웹툰 제가 또 재밌게 보고 있는데 원래 제가 초반에 별이삼샵 설명을 한번 했죠. 그리고 캐슬 설명을 했고요. 그럼 이제 로맨스랑 액션, 누아르는 다뤘으니까 다음으로 판타지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히어로 킬러라는 웹툰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게 무슨 장르냐면 액션 피카레스크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어, 정말 액션이 많고 선과 악이 엄청 오묘하면서 군상극적 성격도 있고 냉소적이면서도 현대적이면서도 날카롭고 입체적인 그런 작품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래서 엄청 시원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캐슬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묵직하고 농후한 액션이 아니라 이 히어로 킬러만의 그 시원시원하고 화려한 액션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히어로 킬러 세계관은 또 초능력이 존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액션들이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어로 킬러 한번 다뤄보고자 하고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드리면 그 표지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표지에 나와 있는 인물 여자애가 이화라는 친구입니다. 이화. 이름이 이제 외자예요. 외자. 이화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주인공이고 얘는 사실 이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엄마는 죽었고요. 엄마 죽어가는 동안 아빠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뭐 방법을 찾겠다고. 해서 이제 아빠는 집을 나갔고 엄마는 죽었어요. 그래서 언니랑 둘이 살거든요. 근데 언니도 히어로들한테 죽었어요, 결국에. 그래서 이 이화는 히어로를 엄청 혐오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히어로 킬러예요. 히어로를 이제 때려잡고 다니는 그런 빌런 같은 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능력이 뭐냐면 카피예요, 카피. 그 능력자를 만지면 능력을 카피해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장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도는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일러스 궁처럼 이제 나노 쓰자고 하면서 이렇게 딱 뺏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도 이제 쓸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뭐 숙련도나 이런 건 딸리겠죠. 자기 능력이 안 되면. 아무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히어로들을 향한 유쾌한 반란을 꿈꾸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왜 세계관 설명회 이런 거를 준비를 했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초반에 군상극이라 사람도 엄청 많이 나오고 설명이 되게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 게 당연히 후반부에 풀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 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진 않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제 유입될 때 아 이게 뭔가 왜 재밌는 건지 잘 모르겠고 약간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사실 안 봐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거 모르고 봤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히어로인데 히어로 대 빌런인데 히어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히어로가 아니에요. 뭐 슈퍼맨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니까 1급 공무원이 S급 히어로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9급 공무원, 뭐 5급 공무원 이렇게 막 나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히어로는 그렇게 엄청 영웅은 아니다. 그러니까 영웅이지만 영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빌런은 나쁜 놈들이 맞아요. 나쁜 놈들이 많아요. 맞다라기보단 많아요. 거의 90%가 나쁜 놈인데 다 보통 이유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그 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탁을 잡기 위해서 조조가 제후들을 모아가지고 쳐들어갔잖아요. 그럼 동탁 입장에서는 이 제후들이 다 악당이지. 여포가 히어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선악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고 그거 덕분인지 맛이 없는 인물들이 없다. 진짜 다 맛있어요, 그냥. 다 퍼먹을 수 있을 정도로 파도 그냥 꿀잼 인물들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로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은 왼쪽에 누가 봐도 음흉하게 웃고 있고 시퍼런 배경에 피까지 흘리고 있는 이놈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작품 내 돈의 최고의 미소녀 이제 이화가 있죠. 이화 주인공. 근데 누가 봐도 오른쪽이 히어로고 왼쪽이 빌런이잖아요. 근데 사실 왼쪽은 히어로고 오른쪽은 빌런입니다. 놀랍죠? 놀랍게도 히어로 명은 사이코입니다. 정말 당황스러운데 얘도 초반에 나오는 빌런인 약간 악당이죠. 주인공 입장에서의 빌런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인물이 아주 달다. 그래서 조금 더 심층으로 들어가면
이 히어로 클랜이랑 빌런 연합이 있어요. 근데 빌런 연합의 이름이 이제 네임리스인데 이거 마치 정당 같죠? 파란색, 빨간색. 근데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세력이 그냥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동탁 세력과 반동탁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히어로 클랜은 이제 클랜 마스터가 저번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얘네 세력이 이겨가지고 이제 핵심 인물들을 척결하고 자기네들이 집권을 한 거야. 그래서 무력이 엄청 센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히어로라는 딱지를 달고 다니면서 빌런들을 때려잡고 있는 거죠. 테러리스트들을.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엘더라는 애들이 나옵니다. 엘더. 그럼 이 엘더는 뭐냐? 유비, 조조, 손권 같은 애들이 엘더예요. 이 세계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 구역을 다스리는 리더인데 무력도 엄청난 거지 그 정도로. 그런 애들을 이제 엘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번 엘더가 되면 평생 엘더이고 이런 건 아니고 뭐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해요. 뭐 누가 누굴 죽여가지고 자기가 엘더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으니까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클랜 마스터 예림의 하늘검이라는 친구가 이제 대장인데 얘가 이제 엘더입니다. 근데 예림이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검은 자기가 이제 하늘검이라는 검수를 써서 그런 거고 예림은 이제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그러니까 강남의 강남의 총잡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별명의 별명. 그리고 이제 얘 본명은 이제 외자로 한입니다. 한. 한의 정서 할 때 그 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사실 얘네도 알다시피 모든 집단은 다 내부에 파벌이 갈려 있어요. 그래서 뭐 클랜 마스터 파벌이 있고 뭐 그 아래 이제 비숍 파벌이 있고 뭐 누구 파벌이 있고 해서 복잡한데 일단 퉁쳐서 히어로 클랜이 초반의 주인공의 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걸 상대하는 이 네임리스라는 빌런 연합이 있습니다. 이 대장이 엔젠이에요. 엔젠. 뭐 초반에 나오니까 뭐 이거는 스포일러도 아니죠. 이 친구가 이제 군상극이라고 했잖아요. 이 웹툰이 약간 서브 주인공 같은 거야. 그러니까 히어로 킬러 2화를 데려와 영입을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긴 하는데 서로 각자 약간 자기 목표를 위해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 별명은 이제 웃는 남자인데 박효신 씨의 뮤지컬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웃는 남자인 이유는 저번 전쟁 때 부상을 당했는데 이 얼굴에 난 상처가 약간 웃는 입 모양 같이 좀 찢어져 있어가지고 약간 조커 같은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별명이 웃는 남자입니다. 이 친구 능력은 어둠을 다루는 거예요. 어둠. 좀 중이병 같긴 한데 그냥 그림자 능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둠을 막 그러니까 뭉쳐가지고 뭐 칼도 만들고 뭐 용도 만들고 하면서 약간 싸우는 그런 재질이에요. 근데 왜 원피스처럼 막 몸이 어둠으로 막 엄청 변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둠으로 뭘 만들어 싸우는 그런 친구다. 그러니까 악당에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죠. 그럼 이제 이 엔젠의 목표가 뭐냐? 이 네라의 재건이에요. 그럼 이 네라가 뭔지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겠죠? 이 네라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네임리스는 후고구려예요. 후고구려. 그러니까 엔젠은 고구려 부흥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라와 히어로 클랜이 그때 이제 히어로 클랜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때 걔네들끼리 전쟁을 해요. 세력 다툼. 그러니까 엘더들 간의 싸움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라와 이 히어로들의 싸움에서 히어로들이 결론적으로 이겨버려가지고 네라가 몰락하고 잔당들이 이제 흩어지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엔제는 어둠의 네라 3호 단이기 때문에 네라의 부활을 언제나 꿈꿉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이 선배님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렇게 빌런 세력을 연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빌런들이 네임리스와 빌런 연합 소속은 아니에요. 각자 뭐 여러 집단이 있는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엔젠의 네임리스의 행보를 좀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어로들에게 복수하고 네라를 재건하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유쾌한 목표를 잡고 있는 친구입니다. 마치 짐승 커인을 계승받은 지크 같은 느낌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와 히어로 킬러 2화의 여정이 또 초반 스토리 전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초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초능력을 가진 놈들이 기프트 사용자고 아닌 놈들을 노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초능력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초능력자들 중에 빌런도 있고 히어로도 있고, 물론 일반인 중에도 히어로가 있죠. 빌런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 이미지가 초반에는 뭔가 대의가 있고 그거를 향해서 유쾌한 반란을 꿈꾸는 빌런데, 그냥 탐관 오리처럼 호의호식하면서 나쁜 짓 하는 히어로, 부패한 히어로들의 대립 구도로 초반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또 히어로들 중에 또 그런 히어로들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야. 초반에 막 나쁜 히어로들만 보다가 갑자기 진짜 히어로 진득한 애들을 보고 나니까 또 그럼 이걸 퉁쳐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나? 라고 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좀 정신없게 하는 또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히어로나 빌런처럼 기프트가 있는 놈들은 약간 일단 오래 살고 애들이 좀 멋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기프트라고 해서 원피스처럼 뭐 고무고무 열매 이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초반에야 뭐 금속을 다루는 능력, 뭐 창을 던져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의 애들이 나온다고 치면은 후반에 가면 거의 뭐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거의 뭐 영역을 전개해서 압도적인 정보량을 쑤셔받고 뭐 거의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그러니까 영역 전개 수준의 그런 복잡성을 가진 능력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화려하고 시원시원한 연출로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이 웹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각성한 애들도 있고 뭐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뭐 다양한데, 일단 확실한 건 일반인이 기프트 사용자를 넘을 수는 없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기프트 사용자 애들이 그러니까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좀 좋아요. 그러니까 신체 능력 자체가 그렇게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 방구석 오타쿠가 능력만 생기면은 총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일단 능력 생긴 기프트 사용자 애들은 일단 피지컬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능력만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좀 체급 차이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기프트 사용자들이 다 등장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뭐 식물을 다루는 능력, 뭐 불을 다루는 능력, 뭐 어둠을 다루는 능력, 빛을 다루는 능력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나오는데 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를 알아야겠죠. 아까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아니 뭐 무슨 전쟁을 해가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고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초반이 이제 혼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온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다 작품에 나오는데 이거를 알고 보면 좀 더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거고, 초반은 이제 카오스예요, 카오스. 정말 뭐 야생이죠, 야생. 그냥 뭐 부족들끼리 힘센 부족장이 힘싸움하고 뭐 사냥하고 그냥 중세처럼 살고 있던 그런 혼돈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나타난 이 9명의 초능력자 엘더가 나타납니다. 근데 얘네들은 기프트 수준도 엄청나요. 그래서 뭐 아까 말한 뭐 빛을 다루는 능력, 물을 다루는 능력, 뭐 이런 엄청난 놈들이 갑자기 9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별의 상징, 뭐 별을 받은 자, 뭐 거의 이렇게 불리면서 이제 엘더들의 상징인 뭐 별이 담긴 물건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들의 세력을 쌓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구역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로드라는, 쉽게 말하면 약간 국무총리 같은 애들을 배치해가지고, 장관이죠, 장관. 장관들을 배치해가지고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 엘더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엘더들이 확실하게 이제 리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이랬는데 이제는 서로 간의 구역을 이제 나눠서, 그 4대강 그 문명 있잖아요, 문명. 황하부터 해가지고 하는 그 아무튼 유프라테스 강 뭐 이런 것처럼 이 9개의 세력이 이제 얘네들을 기점으로 이제 확실하게 각 세력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 나중에 그 연출이 나오는데 거의 문명 게임을 하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막 여기는 배산임수 좋은 곳이다. 여기서 우리나라를 선포한다. 약간 이러면은 그 엘더 기준으로 나라가 생기고 약간 거의 이런 느낌으로 느껴질 정도로 초반은 정말 좀 혼란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더들이 자리를 잡고 나서 장관들인 로드를 임명해서 한창 잘 다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어떤 한 남자가 고대 유적에서 횃불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샤드라고 나오는데 이 샤드가 뭐냐면 아티팩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이야 아이템. 이 횃불이라는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흡수를 하니까 이 원래 얘는 엘더급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횃불의 힘 하나로 엘더랑 거의 엄대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얻게 돼요. 그 거의 팔문능갑이에요. 팔문능갑. 자기 딱 그 혀를 찔러가지고 이제 극한의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나 엘더들한테 이거 당하면서 못 살겠어. 너네 다 청동기잖아. 나도 이제 철기 갖췄어. 이제 일반 빌런들이랑 난 달라 해가지고 이 네라의 왕이라는 애가 네라를 건국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데모산에서 바레를 건국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건국을 하고요. 그대로 이제 엘더들이랑 엄대엄을 하면서 계승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 철의 마녀라는 놈이 등장해요. 얘네가 이 철의 마녀가 어떤 느낌이냐면 정상화하는 애예요. 정상화. 그러니까 무슨 큰 전쟁이 나.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나. 근데 뭐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뜨리려고 그래. 그럼 갑자기 확 나타나서 핵폭탄을 그냥 분해해버려요. 거의 뭐 총기 분해하듯이 뭐 나사 하나하나까지 다 분해해버리고 그냥 쓸 수 없게 이 핵 기술이라는 걸 쓸 수 없게 거의 망가뜨려 놓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을 발견하고 너가 핵 만들었어? 그럼 너 죽어. 해서 아인슈타인이 죽여버리는 그런 철의 마녀라는 놈이 등장해가지고 이 횃불을 정상화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네라는 왕을 잃고 또 이제 약간 약소한 세력이 돼요. 그러니까 네라는 사실 메이저였던 적은 없어. 근데 아무튼 이 네라라는 조직이 횃불 믿고 건국했는데 횃불이 박살났네. 아 큰일 났다. 일단 숨어 해서 숨어 있다가 이 갈대 전쟁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이 히어로 클랜이라는 거를 이 예림의 하네검이라는 그 아까 클랜 마스터가 히어로 클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지금처럼 집권 세력까지는 아니었는데 히어로 클랜에 창설해가지고 이 빌런들을 때려잡기 시작하니까 네라의 이 잔존 애들 이 애매하게 남아있는 고구려 백성들이 아 이거 못 참겠다. 야 이거 우리가 지금 횃불이 없어서 그렇지 얘네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나요. 이 갈대 전쟁에서 이제 엔젠이 활약을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장관급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을 막 하니까 심상치가 않은데 또 큰 전쟁이야? 아니 1차 세계대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해? 하면서 마녀가 또 나와요. 그래서 마녀가 약간 분탕을 칩니다. 이때 이제 마녀한테 상처를 입은 게 엔젠이에요. 그래서 엔젠이 이제 막 잘 싸우다가 좀 밀리기 시작하니까 마녀가 개입하면서 이 마녀한테 한번 야 한번 옥상으로 따라와서 한번 싸우자 해가지고 이제 주먹을 맞댔는데 그냥 개같이 발리고 그 마녀가 얼굴을 쓱 보더니 아니 너는 웃는 얼굴이 더 잘 어울리겠는데 해가지고 얼굴에 상처를 내버려요. 그래서 웃는 남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엔젠의 목표는 단순히 네라의 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구려의 부활이 아니라 이 마녀도 때려잡는 게 목표예요. 아니 내가 누가 서형시켜달라 그랬어? 차라리 죽이지 치욕스럽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히어로 클랜을 때려잡고 네라가 부활하면 또 마녀가 나타날 것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알다시피 이제 철의 마녀가 엔젠을 때려잡은 것만 생각을 해도 그냥 히어로 클랜이 이겼겠죠? 한쪽에 이제 확 승기가 잡혔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히어로 클랜이 집권 세력이 됐고 이 엔젠 같은 잔당들이 이제 흩어져가지고 빌런 활동을 하는 그런 세계관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라라는 단어는 거의 금기어예요, 금기어. 이전 정권이야. 그러니까 러시아 가서 소련 얘기하면 좋아하겠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그 정도의 큰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를 다 알고 있으면은 초반에 볼 때 뭐 너는 뭐 네라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그게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대 전쟁까지 끝나서 네라가 정상화 당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히어로 클랜의 이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어로 클랜이 뭐 철의 마녀가 개입해서 그런 것도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이겼으면 된 거 아닌가? 해서 일단 정상화를 한번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한번 바로 잡아야겠다 하면서 히어로 클랜이 거의 유일무이한 지배 세력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다른 엘더들은 뭐 하나요 하는데 이 엘더들이 기본적으로 막 그렇게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땅에서 뭐 허허실실 하면서 뭐 그래 너는 뭐 히어로 하든 빌런 하든 뭐 알아서 해라 뭐 난 또 나 알아서 한다 약간 이런 스타일인 애들이 많아서 뭐 엘더 중에
뭐 빅토리아라든가 비숍 같은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또 히어로 클랜에 합류합니다. 뭐 정의 좋지 좋지 나도 내라 싫었어 하면서 전쟁도 같이 했고 하면서 합류한 애들도 있고 뭐 나는 그냥 마이웨이로 하겠다 하면서 약간 화산파처럼 화산에 들어가 사는 놈들도 있고 막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느 조직이든 간에 고이다 보면 썩은 물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엄청 대부분의 지역들이 평화롭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 안에서 이 탐관 오리들이 생겨납니다. 그 삼정의 문란처럼 그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나오고 이 클랜이 수뇌부가 소수예요, 소수. 이 소수가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어. 이 마스터들도 바쁘고 이 장관들도 바빠요. 그래서 막 다 이 너무나 넓은 땅을 다 통치를 못해. 그래서 이제 뭐 자치권을 다 넘겨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쁜 놈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13구역, 14구역 그렇게 뭐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 또 지배자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 이화가 이제 자체적으로 히어로를 때려잡고 있었거든요. 자기 스승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배우면서 휠체어 탄 검계 유신에게 배우면서 이제 막 이제 썰고 다니다가 엔젠이 접선을 하죠. 야, 나랑 일 한번 하자. 우리 도원결의 한번 할까? 아, 근데 도원결의는 좀 일단 그냥 임시 계약, 임시 동맹 합시다. 해서 이제 초반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임리스라는 조직이 제대로 생기는 거고 이제 후에는 이 네임리스가 엄청 커지게 되지만 이 초반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엘더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이 엘더란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9명의 군주예요, 군주. 근데 얘네가 뭐 하는 놈들이냐면 이 혼돈의 시대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카오스, 야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장들이 그냥 뭐 누데누 니엔이 하면서 함무라비 법전 쓰고 다니던 그런 시대였는데 갑자기 엄청난 기프트를 가진 9명이 나타나서 정상화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구역 일장 난데 너네가 뭔데 갑자기 함무라비 법전을 내비노? 우리 민주주의야 하는 느낌으로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놈들이 엘더입니다. 엘더. 뭐 이름도 장로 드래곤의 그런 장로 혹은 약간 9세대부터 온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얘네 일단 엄청 오래 살고 뭐 거의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이 떠받들어 줄 정도로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이 엘더는 이제 9명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게 왜 9명이 유지가 되냐면 이 초반 엘더들이 9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주요 엘더 인물들은 뭐 모든 인물들이 나온 게 아니라 과연 인물들이 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8명만 가져왔지만 더 있어요. 이제 총 9명이고 이제 엘더들이 처음에 9명이었는데 이 엘더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별을 본단, 뭐 반지, 칼, 뭐 목걸이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9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더라는 게 뭐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급으로 강한 애들 중에 9명 탑 9이 엘더인 거라서 뺏고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승을 해버려서 9위를 따버리면 내가 이제 9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엘더가 되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하늘에서 점지해준 9명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얘네는 약간 세계관 탑급이기 때문에 이 히어로 클랜도 못 건드려요. 애시당초 이 예림의 하네검이라는 그 클랜 마스터 양반이 이 엘더 중에 그 엄청 탑급이 아니야. 그 막 무력으로 엄청 에이스가 아니라 약간 정치력도 좋고 뭐 사람도 좋고 뭐 좋은 자리 좋은 사람 뭐 사우나도 한번 하고 해가지고 클랜 마스터인 거지. 뭐 느낌상으로 보면 저 빅토리아라는 놈이 훨씬 세요. 뭐 유신도 엄청 세고. 그래서 단순히 뭐 이 뭐 히어로 클랜이 집권하고 있는데 왜 엘더들은 못 건드려요?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진짜 규격 외의 존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내려온 별의 고원이라는 데서 주기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저 프림 엠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주기적으로 모읍니다. 이 전속으로 보내가지고 야 오늘 정기 회의 날이야 팀 미팅 날이야 모여 하면 이제 모여요. 그래서 모이는데 뭐 안 나와도 돼요 사실. 그냥 지멋대로야 지멋대로. 그냥 적당히 모여가지고 뭐 같이 술이나 한잔 하고 회의도 좀 회의 그냥 구색 좀 갖추다가 헤어지고 뭐 맨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긴 하는 거죠. 왜냐면 얘네가 이제 탑급이고 그 안에서도 뭐 히어로 클랜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은 여기서 민원 제기도 한번 하고 뭐 그런 느낌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8명 제가 소개하고 싶은 애들 좀 보면 이 레긴 싱클레어 이 친구는 풀을 다루는 친구입니다. 풀 능력도 황천대수해죠. 그
제피성이라는 구역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 친구는 거기서 식물원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친구고요. 이제 엔젠이 나중에 엘더급으로 성장을 하죠. 이 네임리스트의 수장으로서. 그래서 엔젠도 이 관련 인물로 넣을 수 있을 거고, 이 예림의 하늘검, 빅토리아, 비숍 요 세 명은 이제 히어로 클랜 소속이에요. 그래서 비숍은 국무총리, 그다음에 예림의 하늘검은 이제 대통령, 그리고 빅토리아는 장관, 이렇게 세 명이 나눠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빅토리아는 이제 무력이 엄청 센 히어로예요. 빛을 막 그냥 쿵쿵 쏘고 그냥 칼 만들어서 떨구고 그냥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여자긴 한데 미친놈이라고 할게요. 년이라는 단어가 좀 안 좋으니까. 아무튼 미친놈이고, 이 비숍은 국무총리인데 너무나 쎄한 놈이야. 얘는 그냥 뭐 정치력이 그냥 엄청 좋은 놈이어서 맨날 그냥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딱 봐도 그래. 관상부터 그렇다. 그리고 이제 프림 엠빌 이 친구는 약간 중립인데 맨날 회의 주관하고 약간 그거예요. 팀장 할 사람 했을 때 아무도 손 안 들었는데 자다 깨가지고 손 들어서 담당하게 된 그런 친구고요. 저 밀렌 쿨라 이 친구는 이름부터 좀 비범하죠. 이 친구는 별명도 아바린의 투신인데 아바린이라는 그 파벌의 대장이거든요. 근데 말도 잘 못하고 그냥 기형이에요, 몸이. 팔다리도 길고 키도 엄청 커요. 약간 슬렌더맨 같은 느낌인데 이제 얘는 자기 동네에서 그냥 약간 부족장처럼 지내면서 약간 옛 문화를 지키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신이라는 애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이제 이화의 스승님인데 칼잡이에요, 칼잡이. 그래서 얘가 엄청 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전 엘더라고 적혀 있죠. 얘가 이제 저 예림의 하늘검 이전의 엘더였던 놈이에요. 그래서 예림의 하늘검이 원래 이제 10등이었는데 이 9등, 사실 유신이 9등은 아닌데 그 9위 안에 있던 유신을 이기고 이제 유신이 승복을 해가지고 그 별 모양 칼을 넘겨주면서 이제 엘더가 된 게 저 클랜 마스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신도 엘더급이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다리 부상을 입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예전 같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이게 딱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제일 왼쪽 위에 노란 여자가 빅토리아고 그 오른쪽이 몸이 좀 기형인 슬렌더맨 밀렌쿨라고 그 친구가 옆에가 이제 누가 봐도 쎄한 얼굴 비숍이고 그 옆이 이제 조장님 프림이 있고 그 아래 이제 뭐 레긴도 있고 뭐 휠체어 할아버지 유신도 있고 뭐 얼굴에 흉터난 웃는 남자 박효신도 있고 뭐 저 제일 오른쪽 아래가 이제 클랜 마스터인데 이렇게 이제 8명이 있어요. 거의 다 초중반에 다 얼굴 한 번씩 비춥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지금 그 히어로 킬러가 한 166화 정도 되는데 한 80화까지는 얘네들이 그냥 메인이에요, 메인. 얘네가 돌아가면서 나오면서 그냥 이제 각자의 서사를 전개하는 그렇게 내용이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물들 알고 있으시면 뭐 엘더는 충분히 공부했다 라고 생각하고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엘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검사라는 놈들이 있습니다. 사검사. 이 놈들은 뭐 하는 놈이냐면 약간 그거야. 스킬 안 쓰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롤을 하는데 평타만 치면서 싸우는 놈들이에요. 이게 진짜 변태 같은 놈들인 게 능력은 다 있어. 자, 얼마나 변태냐면 저 오른쪽에 나오는 사진이 유신이거든요, 유신. 그 다리 휠체어 타기 전 유신인데 얘는 능력이 뭐냐면 피를 다뤄요, 피. 그래서 거의 블라디야, 블라디. 롤로 치면 블라디인데 블라디가 유채화랑 전멸만 쓰면서 평타만 치는 놈인 거야. 몰락 블라디를 가면서 허허 느리구나 하면서 평타 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미친 놈들이야. 그래서 얘네가 이제 원래 5명이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현재는 4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 이제 그런 미친 놈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뭐 기프트가 다 있어. 왜냐면 기프트 있는 놈들이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다 기프트가 있긴 한데 그걸로 안 싸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 쓰면 편한데 왜 그걸 안 쓰지 싶은 놈들이 사검사예요. 근데 진짜 싸움 자체는 거의 뭐 준 엘더급이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사검사 애들이 엘더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관급은 장관급이다. 거의 장관급 강자들. 근데 이제 국무총리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정말 낭만파입니다. 낭만파. 그래서 뭐 능력도 있고 쓸 줄 다 아는데 그냥 칼로만 싸우는 거죠. 근데 칼을 기가 막히게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네 명이 이제 예림의 하늘검, 클랜 마스터, 그리고 이제 갈레람트라는 놈이 있는데 이 친구도 그 얘는 빅토리아 따까리예요. 빅토리아 부관 같은 애여서 이제 올헬 빅토리아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기사예요, 기사. 그리고 저 이진천이라는 친구가 누가 봐도 이화랑 이름이 비슷하고 실제 이미지를 보면 백발에다가 눈동자 색도 비슷해서 아빠로 의심되지만 아빠입니다. 놀랍게도 아빠예요. 나중에 그건 이제 자세한 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백은숲의 일도살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제 유시한테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팔이 한 짝인데 맨날 팔 한 짝에 스킬도 하나요. 그 한쪽 팔로 쓸 수 있는 기술이 하나인데 그거 하나로 랭커 찍은 놈이야. 그 진짜 미친 놈이에요, 얘도. 그런데 언럭키하게도 그냥 피해 굶주린 AD 블라디 평타 치는 블라디 유신한테 걸려가지고 근데 유신이 이제 강자들 목을 따고 다녔기 때문에 잘못 걸려가지고 이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친구죠. 그래서 이런 사검사가 이제 딱 그 엘더 아래 등급이다. 그러니까 히어로 클랜에서도 어차피 강한 놈들은 엘더급이에요. 엘더인 놈들인데 그냥 히어로 클랜 소속이어가지고 그냥 히어로라고 쳐주는 애들인 거지. 거의 엘더가 제일 최강자고 그 아래에 사검사가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쟤는 뭐 사검사 중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치는구나. 강한 놈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세계관의 또 중요한 초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기프트라 그러고 기프트가 근데 뭐 아무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MP가 있어요. MP. 그게 에스트입니다. 이 에스트가 이제 내 에너지원 같은 건데 생명력이 닳는 것처럼 이제 쓰는 건데 이제 뭐 내가 정신적으로 트라우마에 뭐 빠졌거나 PTSD가 왔거나 뭐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은 당연히 능력 조절이 잘 안 되겠죠. 그게 이제 이 에스트가 조절이 안 돼서 능력이 잘 안 나오거나 너무 과하게 나오거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스트를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각성한 인류들이기 때문에 이제 피지컬이 좋아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애들이 좀 반반해집니다. 캐릭터 디자인도 맛깔나져요. 그래서 아까 엘더들 사진 봤죠? 그 레긴 씨는 이제 물론 좀 초췌한 얼굴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면도도 안 하고 이제 좀 잘 안 씻고 다녀가지고 맨날 그 집에서 풀만 기르니까 이게 사람이 좀 그렇게 된 거고 나머지 애들 보면 미인 미남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 이 에스트를 얻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거의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거의 줄기세포 같은 그런 긴 수명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에스트와 기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프트의 레벨이 거의 뭐 상상 그 이상이다. 그래서 너무 뭐 저런 것도 기프트야? 라고 싶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는 재미도 있다. 쟤는 능력이 뭘까? 막 전투를 하면서 그걸 추측해가는 과정. 그것 또한 개꿀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작품의 이 의의가 뭐냐? 이 뭐가 재밌냐? 제가 딱 한 네 가지 정리해 놨죠. 진짜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 떠오르네요. 그런 느낌으로 이 영웅이 악당 같고 악당이 영웅 같은 이 모호한 세계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나? 이렇게 왜 다 썩어가냐? 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또 그 안에 맑은 물도 있네? 하면서 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점. 그리고 이건 메인은 아닌데 이 복수가 과연 답인가? 이 복수를 하고 난 뒤에 공허함 뭐 이런 것들도 느껴볼 수 있고 이 애매한 선악의 경계 이렇게 약간 사회적으로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참 많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이 그러니까 히어로와 빌런인데도 선악이 불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성장하는 다양한 입체적인 인물들을 보면서 개꿀잼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포 같은 애들 보면은 뭐 나쁜 놈 같은데 동탁을 죽이긴 하는데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은 부정부패한 지도자를 척결한 영웅 여포라고 하면 영웅 같잖아요. 근데 얘도 쓰레기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다. 그리고 그 복수의 과정이 이 메인은 이화의 복수가 맞긴 한데 대부분의 빌런들이 다 복수 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라기보다 뭔가 자기만의 그런 게 있어요. 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해결되는 사이드 에피소드를 본 재미도 쏠쏠하다. 자, 이렇게
히어로 킬러라는 이 액션 활극 피카레스크 장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거는 뭐 스포일러를 최소화한 거기 때문에 이 역사를 알고 꿀, 꿀잼 컨텐츠인 이 히어로 킬러 본편을 즐기면 더 재밌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림을 잘 그려요, 이 작가가. 그래서 그냥 모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눈이 호강한다. 근데 스토리도 꿀잼이다. 그렇게 히어로 킬러 설명에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